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해서 12대5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내분이 좀 있었고 제대로 야당다움을 보이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이 패배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이재명 후보를 찍어주셨던 분들 중에서 이번 그 이후에 펼쳐졌던 여러 가지 민주당의 모습에 실망하신 분들의 이탈 민주계 이분들이 이번에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을 심판한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숙여야 된다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졌다. 왜냐?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분은 이재명 후보였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게 마이너스 효과만 줬다. 그래서 지방선거 참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가 봤던 모습 그대로를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격세지감이 들고요. 저는 결국은 민주당의 정신 승리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 0.73%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네. 그래서 그만큼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과거의 문제에 발목 잡힌 이 정신 승리 때문에 쇄신의 타이밍을 놓쳤던 게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금배지 득템에는 성공했지만 우려와 염려도 함께 획득한 황금 염려상입니다. 네, 수상자는요. 이분이 선정이 됐군요.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당선인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잡는 게 맞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권. 저는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요.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일 거고 또 분위기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이 패배한 상황에서 누가 뭐 나와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네. 이제 8월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건대 새로운 또 비대위를 꾸미기는 시간이 애매해요. 8월까지는. 중요한 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지도력, 예를 들면 리더십이 없어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리더십의 가장 정점인 사람이 누구냐 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재명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관점에서 정비의 모습이 가장 위협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가장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여기서 만약 떨어지면 어떡할까 저는 사실 걱정을 좀 했거든요. 제일 무서운 거는 사실 과거에 있었던 2016년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총선에서 다 무너지고 난 다음 외부에서는 인사를 모시고 와서 다 바꾼 거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를 풀라 그러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밖에서 데려오는 순간 내가 다 내줘야 되거든요. 이거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전당대회에서의 아주 뜨거운 경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잡는 게 가장 원하는 그림이고 외부에서 와서 그 전체를 아우르는 정리를 하면 그게 가장 위협적인 모습이다. 이재명 당대표 철없는 최고위원. 엄청난 당권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8월달 전당대회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서 뽑히는 당대표가 2024년 총선에 공천권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딱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기 세력들을 공천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2027년에 대선에 출마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당내에서 다른 대권 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넋 놓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8월달 전당대회를 놓고 당권 투쟁을 위해서 상당히 개판의 갈등이 심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나 이제 전당대회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엄청난 공격에 가해질 겁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분을 뭐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당대표로 세워서 개파 간의 갈등 없이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큰 숙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 후보제 두 번째 상입니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엄청난 숙제를 떠안은 사람에게 드리는 걱정이 태상입니다. 네, 자 수상자는요 이분이군요. 박지현 민주당 전 공동 비대위원장입니다. 선거 기간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선거가 끝나고는 굉장히 과격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되묻고 싶은 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의 패배가 박지원 위원장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러면 이 당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당에는 그분보다 훨씬 더 유력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 물론이거나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훨씬 더 전 큰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지원 위원장이 아무리 언론이 받아쓰기 좋은 말이나 여당이 듣기 솔깃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담론을 던지고 선거에서의 아젠다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선거에서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면 이분들이 발언을 못하신 것을 문제를 삼아야지, 박지원 위원장이 발언한 것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 졌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박지원 위원장의 역할을 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 때문에 선거 패배의 한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대략 한 25일 전에 예. 박완주 국회의원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공론화 시켜버렸잖아요. 네. 사과하고. 네. 그러면서 충청권의 판세가 급격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네. 우리 비대위가 조사를 계속하고 지금 엄중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곧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저는 선거공학적으로는 좋았다고 봐요. 네. 지방선거 때 너무 큰 타격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대략 20일 전에 했던 기자회견문 같은 경우도 당내의 지도부의 갈등과 분란만 국민들에게 증폭시켰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쟤네들은 또 싸우네. 그래서 투표장에 안 나가서 네. 이런 투표율이 낮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공학적으로 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저러한 행동과 처신은 선거 패배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옳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사실은 너무 과한 책임을 묻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책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덮어씌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애당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을 뽑으라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완패를 사실상 기록하게 만들었던 명분 없는 송영길 대표의 출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성철 교수의 첫 번째 분석에 동의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박지원 위원장의 말은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그걸 터뜨린 건 이거는 지방선거 영향이 상당히 안 좋게 미친 건 분명해요.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박지원 위원장을 공격해야 돼요? 아니에요.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가 모든 사람이 반성하고 모든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민주당은 모두 다 자기들이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쇄신해야 돼요. 누구 몇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들이 희생양을 해서 본인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생각, 그게 잘못된 거예요. 민주당은 통렬하게 비판받고 스스로 바뀌어야죠. 야, 정치가 참 힘든 게 이 같은 사안을 놓고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럼요. 생각이 다르니까 정치죠. 자, 새벽 대역전국으로 잠들었던 모두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게 한 자다 벌떡상입니다. 자, 영광의 주인공은요. 축하드립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입니다.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까의 승리라고 봐요. 깜이요? 네. 그러니까 누가 경기도지사 깜이냐. 아, 인물론이군요. 인물론에 있어서 김은혜 후보를 좀 압도한 부분이 있어요. 네. 김은혜 후보 되게 훌륭한 분이고 경험이 많지만 초선 의원입니다. 청와대 근무 경력밖에 없어요. 그런 분이 과연 경기도지사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의구심이 지지층으로부터 좀 있었던 것 같다. 결국엔 깜의 승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8,900여 표의 차이라면 네. 결국엔 김은혜 후보가 막판에 여러 가지 재산 내 누락 의혹 그리고 실수 이것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고 네. 투표소마다 다 공고문이 네. 붙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깜과 의혹 그 두 가지 때문에 김동연 후보가 이기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대리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대변인이었는데 인수하다 갑자기 출마시켰다는 것은 사실 1차적인 목적은 유승민 후보를 저격하기 위함이었고 네. 성공했죠. 그러나 출마를 했는데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저는 GTX ABCD EFG HIJK 깔겠습니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1,500만 명을 과연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때 네. 이재명 후보가 삼고초려해서 사실은 1%도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던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면서 키워주고 또 경기도지사로 모시고 오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민주당스럽지 않은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맞붙은 대리전이었는데 김동연 후보가 우리 국민들의 정말 아슬아슬한 선택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기 당 텃밭에서 당의 원팀 시너지까지 톡톡히 누리면서 여유롭게 승리한 이분에게 잘 차려진 밥상을 드립니다. 네,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안철수 성남 분당 갑 당선인입니다. 굉장히 그 중량감 있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동안에는 별로 이렇게 그 주목받지도 못했고 특별한 이슈도 없었습니다. 잘 차려진 무상급식이었죠.
아, 늪시까지 갑니까? 그분이 열심히 하신 것에 네. 대해서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이분은 지금 대선 주자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셨어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제시했던 어떤 비전이 경기도에 도움이 됐었는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인수위 과정에서도 쭉 보고 저희가 냉정하게 평가해 보지만 인수위를 거치고 나서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싶어하는 인수위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만으로 49살인데 49살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준 만나의 도입 이거 외에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의원이 되셨지만 이 이상의 정치적으로 뭐가 더 뻗쳐나갈 수 있는 그림이 있는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선거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당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인물이 높게 평가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국민의힘의 그 당명을 가지고 않고 나왔으면 그 정도 못 이겼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의 영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정말 저 선거에서 저 정도의 성과를 낸 게 안철수 본인의 개인 능력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바로 치러진 선거고 분당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친 것이지 안철수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Stay